지은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 신경 쓰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지혁은 매일같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업무만 생각해. 감정 섞지 마. 그러나 다짐은 늘 무너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눈길은 자꾸만 지은호를 쫓았습니다. 피곤한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아라고 머리로 말해도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날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지은호가 차갑게 지적하면 이지혁은 불쾌함을 감추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치면 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더 세게 말하네. 일부러 날 밀어내는 건가? 그러나 정작 지은호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퍼붓고 나면 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할걸. 왜 저렇게까지 했지? 그러나 다음 순간 또다시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니야, 원칙을 지켜야 해. 괜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눈치를 매일 살폈습니다. 혹시 또 차갑게 말할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걸 더 크게 지적하지는 않을까?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눈은 늘 지은호의 반응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호 역시 이지혁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음이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꾸 거슬렸습니다. 왜 저렇게 무리해? 왜 밥도 안 챙겨 먹고 저러고 앉아 있어? 이지혁은 늘 라면이었습니다. 식비를 아낀다며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회의 전에도 라면, 퇴근 전에도 라면, 심지어 사무실로 컵라면 박스를 쌓아두고 아무렇지 않게 뜯어먹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니,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라면을 후루룩 먹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참지 못했습니다. 라면 좀 그만 먹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워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 보이고 그러다 병나요. 갑작스러운 호통에 이지혁은 젓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라면이 뭐 어때서요? 빨리 먹고 일하면 되잖아요. 그는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일? 일 때문에 그래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만 먹는 게 말이 돼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죠. 지금은 시간이 돈보다 더 아까워요. 내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직원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해야 하고. 다 놓치지 않으려면 잠도 줄여야 하는데. 밥 먹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지혁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막 시작한 사업을 붙잡기 위해 온몸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 계약 검토, 시장 조사. 직원이 해야 할 자잘한 자빌까지. 모두 혼자 감당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시간을 더 쪼개야 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는 늘 라면이었습니다. 한 끼라도 시간과 돈을 아끼면 그만큼 일을 더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은호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차갑게 굴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막상 라면을 먹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무방비해 보였습니다. 왜 자꾸 저런 모습만 내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짜증나. 그래서 더 날카롭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라면 좀 그만 먹어요라는 호통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긴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괜히 더 발끈했습니다. 라면이 문제예요? 나한텐 지금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나는 성공해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내 등을 떠미는 거야?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이지혁의 눈은 지은호와 박성재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재와 지은호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잠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업무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거지? 문제는 지은호와 박성재가 함께 있는 장면만 보면 이지혁이 이상하리만치 예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최근 들어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일과 끝나고 게임을 함께 즐기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며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어제 성재 선배랑 새 게임 해봤는데 진짜 웃겼어요. 제가 하도 못해서 선배가 계속 저 대신 싸워줬다니까요 라며 웃어넘길 때마다 이지혁은 억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파장이 크게 일렁했습니다. 성재는 원래 내 절친이었는데 왜 요즘은 은호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 거지? 나랑 있을 땐 저런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그렇게 혼자 속으로 대내며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 역시 눈치를 챘습니다. 왜 자꾸 말투가 까칠해지는 거지? 괜히 나한테만 더 그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티격태격하는 관계라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신경이 안 쓰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슬려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 박성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는 지혁과 오랜 시간 절친으로 지내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혁과 거리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말만 하면 벽이 느껴져.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지호랑 가까워진 게 문제인 건가?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불편함만은 선명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성재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요즘 지호 후배님이랑 게임을 자주 하니까 실력이 부쩍 늘더라. 지은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제가 늘긴 뭐가 늘어요. 그냥 선배가 잘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둘의 대화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이지혁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그러나 의도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야 박성재, 요즘은 회사 안 바빠? 카페 자주 오네? 농담처럼 들렸지만 박성재는 즉각 그 뉘앙스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잃었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겸사겸사 너도 보고. 커피도. 그의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려는 의도였지만 그 순간 지은호는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부딪히는 걸 보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게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성재와 대화할 때 웃는 소리가 들리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뭔데? 아, 그냥 게임 얘기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그는 표정을 굳히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굳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이상의 반응은 곧바로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성재야? 반대로 박성재도 불편했습니다. 그는 지혁과 은호가 함께 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회의했어요. 지은호가 무심히 말할 때마다 성재는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둘은 거의 붙어 사내. 내가 질투하겠다. 지은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아, 선배는 또 왜 그래요? 일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성재의 농담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양쪽의 기류를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감지했습니다. 지혁은 이유 없이 날카로워지고 성재는 농담으로 포장하지만 시선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낀 자신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둘 다 신경이 쓰여. 그런데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신경 쓰이는 거라고. 밤이 깊어가도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잠들기 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거지? 성재는 내 절친이야. 그걸 왜 질투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건 분명 질투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성재도 혼자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꼬아서 듣는 건가? 근데 지혁이 신경 쓰는 게 너무 티나잖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잡하다. 뭔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다 어색해졌어. 왜 그런 거지?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고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지금의 이 관계는 단순히 우정이나 협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감정의 균열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말 거라는 것을. 지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업무 협력일 뿐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지혁과 함께 있을 때면 자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차갑게 대하려 해도 그가 신경 쓰였고 날카롭게 퍼부은 뒤에는 혼자 돌아서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박성재의 존재는 또 다른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순간만큼은 업무의 긴장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혁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지은호가 박성재와 게임 얘기를 꺼내며 웃을 때마다 그의 손끝은 딱딱해졌습니다. 게임을 했다고? 새벽까지 같이?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괜히 서류를 3개 덮거나 필요 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그의 변화를 느끼며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지?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다른데. 박성재 역시 달라진 지혁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지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지혁은 전과 달랐습니다. 괜히 날카로워지고 불필요하게 짧게 끊어 말하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그 이유를 뻔히 짐작했습니다. 은호랑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겠지. 하지만 그걸 왜 나한테까지 티를 내는 거야? 그날 저녁 셋은 우연히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은호 후배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게임하다 보면 새벽이야. 지은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선배가 너무 진지하게 해서 그렇죠.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요. 둘의 대화는 사소했지만 이지혁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넌 요즘 게임만 하냐? 농담처럼 들렸지만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모두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성재의 웃음은 순간적으로 굳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지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낀 느낌이지? 나는 누구와도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성재의 선배는 절친이고 지혁 선배는 파트너일 뿐인데. 생각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앉아 성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농담이 괜히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툭 치며 혼잣말했습니다. 게임이 뭐라고. 내 앞에선 화만 내는 사람이 성재 앞에선 왜 웃는 건데? 스스로도 웃겼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웃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감정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재 역시 집에 돌아가 지혁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괜히 찔러본 건가? 근데 지혁이 요즘 진짜 이상하긴 해.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정도 감정도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는데.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우정을 넘어서 감정의 균열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지혁은 인정하지 못한 채 질투에 휘둘렸으며 박성재는 절친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면서도 마음속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우연히 들어선 카페 한쪽 자리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재가 지은호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장난을 치는 순간 이지혁의 속은 단숨에 끓어올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친한 척을 하는 건데?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지은호는 당황해 눈을 크게 떴고 성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그냥 얘기하다가 잠깐 앉은 거야. 같이 앉자. 그러나 이지혁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대꾸했습니다. 전 바빠서 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그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왜 저러냐? 예전 같지 않아.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걸까? 근데 이게 왜 오해야?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지혁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마음이 무겁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만이 자리했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에 돌아온 뒤에도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카페에서 본 장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재가 나랑 절친이면서 왜 오랑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친구 사이에까지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입 밖으로는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갈등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양쪽의 시선을 동시에 감지하며 점점 더 흔들렸고 이지혁은 질투를 부정하려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으며 박성재는 절친을 잃을까 두려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 성재가 무심히 농담을 던졌습니다. 은호 후배. 이번 건 지혁이랑 붙어서 하면 너 힘들겠다. 지혁이가 힘들게 하지 않아?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이지혁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지금은 일 얘기나 합시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둘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파트너일 뿐인데.
그녀는 대답 없는 질문만 되뇌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감정의 틈이 벌어졌고 그 틈은 곧 폭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이지혁은 질투를 숨기고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 박성재는 절친과 후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다음 편에서 드디어 그 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